네, 오늘은 ADP 민간 고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는 공공 부분의 고용이 일단 빠진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비농업 고용의 헤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BLS 고용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ADP 민간 고용에 대한 조사와 BLS 고용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ADP가 좋게 나오더라도 BLS가 나쁘게 나올 수 있고 그 반대의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비농업 고용 지표와의 차이점으로 ADP 민간 고용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ADP 민간 고용에 있어서 적어도 민간 부분의 고용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지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샘플 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조사 방식도 사실은 급여 관리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이죠. 민간 기업들이 급여 처리를 위해서 써야 되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서 그때그때 변하는 고용 변화를 집계하는 게 ADP 민간 고용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 급여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기업들, 거기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처리하는 급여 정보를 통해서 이런 고용의 변화라든지 채용, 해고 추이 등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BLS 고용 보고서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추정 모델이라든지 계절 조정을 과대평가해서 산정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ADP 민간 조사는 추정 모델이 적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민간단에서의 고용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갖고 있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ADP 민간 고용의 흐름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 다 차치하더라도 사실 BLS 고용 데이터가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BLS 고용 데이터가 정확한가?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매달 개정되는 폭도 상당 수준이고, 보시면 BLS 고용 데이터 어김없는 하향 조정, 개정되는 부분이 늘 생기게 되고, 더 큰 부분은 초기 벤치마크 추정치를 조정해서 살펴보게 되면 실제 BLS 고용 통계가 현재는 과대평가되었다라는 것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확도가 높은 수치는 한참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죠. 결국에는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포함해서 헤드라인이라고 보게 되는 BLS 고용 데이터가 사실은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ADP 민간 고용하고의 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ADP 민간 고용의 흐름을 무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민간 부문의 고용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달 ADP 민간 고용의 흐름 보시게 되면 14만 6천 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상치가 17만 건이었는데 이를 하회했고, 사실 전월치가 23만 3천 건으로 나왔었어요. 제가 그래서 각 섹터별로 조사를 해가면서 우연히 증가되는 섹터들이 교묘하게 겹쳐져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착오일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그렇게 나왔던 수치조차도 이번 달 오히려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봐야 되겠고, 어찌됐든 11월달 ADP 민간 고용 증가는 14만 6천 건이 늘었습니다. YY 흐름은 1.42%고요. MOM은 0.11% 증가로 기록이 됐고, 전반적으로 고용시장, 특히 민간 고용시장의 흐름은 둔화 위축되는 진행에서 최근에는 정체 횡보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고용이 14만 6천 건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용시장이 견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고요. 3개월 이동평균으로 단기 변동성을 제고해서 살펴보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뚜렷한 하락 추세가 진행 중에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 14만 6천 건이 늘면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급격한 고용 위축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이 부분을 보셔야겠죠. 기업 규모별로 ADP 민간 고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초록색이 대기업 500명 이상의 민간 고용 흐름인데, 보시면 최근의 고용 증가는 대기업이 주도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뚜렷하게 중기업과 소기업에서는 고용 감소의 흐름이 나타났고, 특히나 취약골이라고 볼 수 있는 소기업 입장에서는 가파른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50인 이상 500명 이하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감소 추세가 진행이 됐고, 이 대기업에서만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고, 이런 흐름이 결국에는 이런 정체 횡보의 모습 또는 민간 고용의 증가가 아직도 유지되는 그런 흐름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러한 변화는 세분해서 봐야 될 게 500인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18%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2%는 500인 이하 기업이에요. 따라서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민간 고용의 고용 변화는 계속해서 감소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특별히 고용지수 10명 이하로 좁혀보면 15%고 50명 이하도 44%입니다. 44%에 해당되는 비중이 50명 소기업 이하예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차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사실상 50인 이하나 100인 이하나 현재 미국의 고용 환경에서 느끼는 부담은 동일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확대해서 미국 기업들의 57% 이상은 이런 고용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일부 대기업 위주의 증가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미국 전체의 경기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미국의 고용이라든지 물가, 소비, 이러한 실질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결국에는 이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기업의 동향, 특히 고용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어떤 부담을 받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예전부터 강조 많이 드리지만 S&P 500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 리세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약한 고리, 취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고 그 여파로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S&P 기업들은 이익 둔화가 그 뒤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 데이터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민감한 변화를 사전에 알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게 희석돼서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구간으로도 이렇게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요. 사실 ADP 민간 고용에 있어서 이 레저 접객 일자리 추이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 전체 민간 고용 일자리 추이도 이렇게 가장 높았을 때가 여름 시즌에 맞물려 있는데, 이때 보시면 레저 접객 일자리에 증가하는 계절 효과가 어김없이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죠, 24년도 여름에는 이러한 여름 시즌의 계절 효과조차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민간 고용에서 고용의 둔화와 위축의 강도는 사실 지금 대기업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면서 향세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디테일한 섹터에 맞춰서 일자리 증가 집계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고, 11월달 MOM으로 0.09%죠. 상당히 둔화되는 흐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섹터만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업입니다. YY 흐름은 4.8로 나왔어요. 계속해서 증가되는 패턴이고, 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MOM도 0.36인데 이런 모습은 제가 예전에 주택건설 일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와 달리 아직까지도 신규주택 완공 건수의 증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 일자리가 꺾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신규주택 완공은 건설 중인 주택 건수가 이미 꺾였고, 신규주택 착공이라든지 허가 건수도 꺾였기 때문에 이건 시차를 갖고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주택건설 일자리도 줄어드는 흐름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민간 고용 ADP 흐름에서도 이게 감소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교육과 헬스 서비스 관련해서도 YY 흐름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MOM 변화에서도 폭이나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보시게 되면 YY 흐름 마이너스 0.37입니다. MOM은 마이너스 0.2%죠. 뚜렷하게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 보시게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를 제공하고 있는 섹터긴 하죠. 다만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종이 많기 때문에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직 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 회계, 세무, 법률, 경영 컨설팅, 기술 관련 서비스 이런 게 되겠죠.
다만 이런 흐름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줄어들고 지금도 뭐 지지부진한 그런 바닥권에서의 정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업종은 주로 고급 인력이라든지 지식 기반 산업의 그런 일자리 증가의 흐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추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경기 전반을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무역과 운송, 유틸리티 관련된 일자리입니다. 보시면 흐름 자체가 뚜렷하게 감소가 돼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소매업이라든지 운송, 뭐 전기, 가스, 수도, 유틸리티 등 관련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필수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경기의 흐름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사실상 지금의 경기 활력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그런 일자리 증가 흐름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ADP 민간 고용 최근 흐름 살펴봤습니다. 뭐 전달 대비 감소되는 모습이 나왔고 14만 6천 건이 증가됐다라고 하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대기업 위주에서 나타난 그런 증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다만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미국 전체 기업의 포션이 18%를 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82%의 고용 흐름은 감소가 되고 있는 흐름이 뚜렷하게 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지금의 일자리 흐름이 방향성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